하나, 둘.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는 책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요. 벌써 목요일 왔네요. 저는 이제 주일날 일찍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놀러 왔다가 이상하게 됐어요. 노는 것도 안 놀다 노니까 노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업 설명하거나 비전 제시하거나 뭐 이런 사업자들의 어떤 심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덜 힘들게 할까 하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공식에 나와 있어요. 공식에 나와 있어서 그건 좀 해드리기가 좀 편하긴 했는데, 이 팀워크 소통의 문제는 웬만하면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래. 이 강의를 타치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리고 너무 넓어. 그리고 다 개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거의 큰 틀에서만 기준이 있지. 근데 큰 틀에서 기준은 정선상략이다,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 다 알잖아, 그렇죠? 다 아는데 본인들이 안 하니까 문제지. 그리고 내가 옳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 그러니까 문제지. 근데 상대편은 지가 옳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문제야.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게 해결 안 되면 이 사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이 워낙에 크니까 처음에는 다들 힘들죠. 시간도 가고 돈도 없고 하다 보면 돈이 안 드는 거라 그러지만 차비 들어가고 바꿔 들어가고 그러잖아. 들어간다고 돈이 이게 들어가. 그러면서도 포기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전부 다른 사람끼리 모였어도 틀리지 않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모이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좀 사람들이 비슷해져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하면 둘이 닮았대. 닮긴 뭘 닮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성격이 비슷해져 보니까 그냥 웃는 모습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뭐 닮긴 뭘 닮기는 안 닮았어. 근데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나중에 닮은 꼴이 돼가 그렇게 오래 살면. 그렇다고 다단계에 있는 걸 40년 50년 할 수는 없잖아. 몇 년 하고 끝내야지. 근데 이게 몇 년 하고 끝났던 사업이 아니야, 이 사업이.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사업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는 사업인데, 어떻게 했으면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이 책을 써주면서, 이 책의 전체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인데 전체가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그래서 니너는 독해야 된다. 독해래요. 독이 무슨 뜻인지 알죠? 무슨 뜻이에요? 응? 스트롱? 어우, 역시 힘 있는 사람들. 이거죠? 독이 아니고 독이라 이거야. 그래서 자꾸 이성현 박사님 이제 공부하라, 책을 봐라. 그 이유를 저는 1년 전서부터 터득했어요. 이거였었구나. 왜 사람이 책을 봐야 되는지, 마음의 그릇을 왜 넓혀야 되는지,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는 또 책을 봐야 되는지, 왜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 성찰을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치유도 이정원이라고. 내 나갈 길을 계속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공부라고, 배우 학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여기 와서 느껴보는 건데, 여기 이분들은 좀 여유가 있더라고. 여유라는 게 금전적인 문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새롭게 바뀌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어쨌든 엄청 바쁘게 살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여유가 있더라고. 야,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가? 왜 그런 거 모르겠어. 여기 와서 보면 이렇게 이제 쇼핑도 하러 다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녀보면요, 아직도 바쁜 게 없어. 급한 게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다 바쁘다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변화에 익숙해요. 빨리 변하려고 노력하고 엄청나게. 근데 여기는 아직도 아니라. 그래서 저는 미국도 다녀오고, 미국도 가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주일날 교회도 나가보고 여기서 다녀봤는데,
나는 여기 시장이 좁다고 생각했지만 좁은 건 맞지만 사실 좁은 건 맞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이 로컬 쪽, 이 저 캐나다 캐나디안 쪽으로 들어가긴 아직 문제가 있긴 있죠. 벽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한국 사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90% 훨씬 넘더라고. 90%가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거 그렇게 봤어요. 시장은 아직도 많아. 교민사회도 천지로 많아. 그래서 너무 여유 있게 사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주기설계로 한번 왜 해봐야 되는지를 본인이 찾아내지 못하면 다 꽝이에요. 사실은 다 꽝. 그리고 왜 팀워크를 만들어내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면 그것도 힘들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스스로 자조해. 자조.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왜 부재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가 그거를 자기 안에 소명이 없으면 이 사업이 자꾸 변명거리가 되고 핑계가 나와요. 남 탓을 하게 되고, 이 남 탓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업이 재미가 없어지죠. 남 탓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고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라 기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당신 인생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모든 것은 타인의 행동과 말에 반응하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있다. 당신 본연의 모습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만족이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했죠? 먼저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강의나 생각을 들으면 거기서 확신과 믿음이 나오면 감사함이 나온다고 했죠? 감사함, 믿음이 나오면 그때부터 감사함이나 만족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나누는 게 나온다고 했죠? 그게 쇼더플랜이라고 했죠? 진정이 쇼더플랜은 진정으로 누굴 주고 싶어서 좋은 걸 주고 싶어서 가는 마음이라고 했죠? 저걸 어떻게 꼬시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나와야 돼요. 당신 본연의 모습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생각했든 개의치 말고 점점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낮춰보거나 자기는 이래서 안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놓는 순간부터 끝이에요. 그걸 내가 뭐라고 그랬죠? 어두운 의식세계, 부정적 의식세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세계에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맨날 누구 탓만 하고 핑계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기운이 빠진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빠져요. 우리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답을 알고 있다고 그랬죠? 스스로 자기한테 자기 암시법이 뭐냐 그러면 나는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by 달마다 in every day 모든 면에서 I am getting better and better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암시를 해야 돼요. 나는 대단하다. 난 해낼 수 있다. 그거를 의지하냐? 아침 저녁으로 멍한 시간 있죠? 멍 때리는 시간. 그때 뭔가 생각이 나죠? 그때 생각이 날 때도 적어야 되면 못 적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때 제일 좋아. 그때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걸 얘기를 하세요. 자기한테. 그렇지 않으면 시각화 시키세요. 시각화. 왜 우리가 벤츠 사진 찍고 저기 멋있는 그 집도 사진 찍어서 붙여놓는 거 있죠? 그걸 시각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보물지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게 우스운 거 같잖아. 그리고 얼마 벌 거에 돈 그런 것도 아예 액수를 적어놓으라고 그랬잖아. 누가 똑같아. 그런 방에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방에다가 남편이 뭐라 그러든 말든 보기 싫으면 네가 눈 감으면 되지. 지랄이냐. 그게 해봐요. 처음엔 얼마나 유치한지 알아요 이게? 내가 하이리빙 할 때 그걸 하려니까 쪽팔려 못 사겠더라고. 우리 아들한테 쪽팔리잖아.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이제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해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저한테 운동이거든요. 운동. 그래서 운동도 텔레비 나오면 저렇게 하는 운동이 진짜 내가 시간 들이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걸 적어놔보다가 그럼 그거 사무실 닦아거나 아침에 눈 뜨면 맞아 운동해야지. 그것도 생각나죠? 근데 요새 제일 바뀐 게 첫 번째로 올라가는 건 찬송가 듣기 한 곡. 그러면 맨날 생각하고 하다가 딱 그거 보면 이제 찬송 해고가 나가야 돼. 기도하고. 제가 여기 주일날 가서 나가는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거 예배 안 드리고 갔다가 비행기 타다 이상하게 시켜거나 예배 꼭 드려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도 1시 비행기니까 오전 8시 예배 드리고 갈 거야. 네가 인간아 비행기 타는 게 더 중요하냐? 그럼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 나보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걸
누가 얘기하면요 그거 들으세요. 그냥 먼저 하던 과학자들이 써놓은 거잖아. 그 피고 말리는 효과잖아. 그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잖아. 그래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거나 난 이래서 안 될 거 이래서 안 될 거 그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여건이 생겨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바꾸지 않으면 난 힘들어요. 그냥 자기 자신은 자기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 책 보고 강의 듣고 타인의 힘을 얻어야 될 거는 책 보고 강의 듣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서 맞아 이런 건데 맞아 이거요. 그래서 자기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노력을. 그래서 이런 것이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만 돼 있으면 성공은 쉬워요. 이건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나를 잡아놓고 죽는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만한 거 싸울 일이 안 생기잖아. 맞아. 뭐한테 일이 알았어. 그리고 좀 떠나. 지혜롭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떠나라고 그랬거든. 그 입술에 지식이 없거나 떠나래요. 그거 훈계하지 말래요. 그거 자면서에 수도 없이 나와 그거.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좀 심하게 나와 자면서에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내 힘으로 뭐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내 마음 안에 어떤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 건을 자꾸 찾아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자세부터 우선 중요해요. 그러면서 왜 부자가 돼야 될까? 이런 거. 이 소통, 이 팀워크라는 건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시스템 전체 중에서 회사가 만들어진 부분은 우리 성공의 5% 10%밖에 못 차지하고 나머지가 전체가 뭐냐면 팀워크이거든요. 팀워크 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형식하고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형식은 우리가 세미나 랠리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성공의 8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조론, 긍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 태도 그런 걸 얘기했어요. 그 공자님이 얘기한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내부로부터 시작해서 외부로 나오는 것 이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신의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이 안 되면 조직이 그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사업은 혼자서 판매사는 해낼 수 있어도 그다음 팀장부터는 안 돼요. 막 자꾸 찌글러 가죠. 그리고 막 미워지기 시작하지 사람이. 미우는 다툼밖에 못 일으키니까 그러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보기 싫어지면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면 이 사업은 안 돼요. 100%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팀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박한길 회장님이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못을 이렇게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사과를 잘랐을 때 내가 칼 든 놈이 사과를 내 쪽을 자르면 네 명이 앉아서 칼 든 놈은 손 들고 서 있고 나머지가 다 지들이 다 알아서 골라가면 칼 든 놈이 맨 나중에 골라가면 이게 제일 공평해. 칼 든 놈이 칼 들고 자르고 지가 제일 큰 거 골라가니까 지가 알들 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브 앤 러브 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의 기본 자세가 겸손 배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 이게 전체가 사업은 사실 그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근데 이성희 박사님이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해서 뭘 얘기해놨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김득신이라고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하는 사람이죠? 들어봤다며. 김득신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 얘기해 틀려도 괜찮아요. 뭐 하는 사람? 빌 포터 아시죠? 김득신이라는 분은 조선시대에 태어난 분인데 양반집에 태어났는데 하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들으면 장애가 있었대요. 들으면 잊어버린대. 그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도 멍청하니까 넌 안돼가 아니라 너는 대기만서 갈 거야. 그 얘기를 믿고 50이 될 때까지 똑같은 책을 10,000몇 번이나 봤대죠. 10,000몇 번을 봤대. 10,000몇 번을 똑같은 책을. 그래서 외웠대요. 그 50대 되면 포기해야 되거든. 조선시대 들고 죽어야 되는데 그때서야 과거에 굽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왜 그걸 그렇게 50년 동안 해왔냐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그걸 써놓은 게 있어요. 소통의 첫 요소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지만 인생 역점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 학자들은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개방이 필수라고 해서 필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개방이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해놨어요. 필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있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필수래요. 이 자기 이해는 self understand래요. self understanding, ing가 붙네. 여기서 자기 이해란 자기의 지각, 감각, 인식, 사고의 작용을 통해 모든 육각이죠. 이거 생각하는 것까지 해서 그런 그 어떤 사고의 작용을 통해서 자기 주관적 현실과 객관적 현실의 식별을 명확히 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 뭐가 못났고 뭐가 모자라고 이런 거죠. 그 식별을 명확히 하면서 주체적인 자기, 나로서의 나고, 그 다음에 객체로서 여러 사람 안에 나, 그쵸? 객체로서의 타자, 여러 사람이 바라보는 나는 누군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명확히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객체로서의 자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와 타자와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태도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자기 이해란 이런 거예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명확히 아는 것.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고등학교 몇 개 못 나왔고 내가 아는 건 요리야. 칼집이란 말이야. 요리밖에 몰라. 그런데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안에서 하려면 나는 이런 수준의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를 먼저 알아채려야 돼 내가. 그 자기를 너무 높이 보거나 뭐 교만한 거 있지 왜? 나를 따라 나는 이거 다 해봤거든 그냥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 아주 교만해,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럼 이제 힘들어져. 한마디로 자기 이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명확히 아는 것. 자아 실현을 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반드시 필요. 즉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되고자 하는 뭐 부자나 기업가나 과학자, 뭐 군인, 교수 이런 걸 얘기해요. 정치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얻고자 할까? 돈인? 아니 사랑, 우정, 명예 이런 거, 존경. 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실제 이해로 과소평가하게 되면 원만한 대인관계도 어렵게 되고 자아실현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 말 뜻은 다 이해하시겠잖아요. 내가 나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내가 뭘 되고 싶어 하는지를 그걸 알고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 그 사람이 이게 좋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런 건데 이런 것이 맞나 안 맞는지 저 사람은 나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생각해낼 때 나를 과대평가해가지고 교만 자만 그런 사람 있잖아. 나를 그 권위가 넘치는 게 권위는 있어야 돼. 권위주의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왜소하게 자기를 비하하거나 어떤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나 그거 못해요.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자기 이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수용인데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도 않고 비하하지도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자격지심이나 열등심이나 자기 방어를 하지 말고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나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그 성경 말씀에서는 닉 부이치트도 그랬잖아. 나중엔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걸 스스로 자기가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그걸 자기의 장점을 살리기 시작했죠. 이런 나도 이렇게 당당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로 희망을 전달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런 걸 자기가 자신을 알고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닉북지도 태어나자마자 어느 정도 잘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상한 동물이잖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자살하려고 몇 번 했잖아. 근데 그게 포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를 그냥 사랑있는 대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걸 당당하게 내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주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자기 수용의 단계래요. 이게 마지막이 자기 개방의 단계인데 셀프 오프닝.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 환경 등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 알려주는 것을 자기 개방이라고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털어놓는 것. 연구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사실 나는 이렇게 불어났었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부인하고 또 대파 싸매가지고 그런 얘기 할 때 그러셨구나 하고 말도 마요. 전 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혼났어요. 사실 내가 생각을 이렇게 했던 게 잘못된 것 같았나 봐요. 이렇게 자기 얘기도 오픈하는 거 있죠. 자기 단점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거. 그럼 상대편이 친밀감을 느껴요. 그런 거 못 느껴요? 자랑질만 하지 말고 그런 걸 이렇게 오픈해주면요 금방 좋아져요. 그렇게 사람이. 그래서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저 힘들어가지고 이거 그래